안녕하세요. H 여사입니다. 365일 내내 햇살만 비추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오고 그 중에는 병원비처럼 갑작스러운 지출도 있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남편의 갑작스러운 퇴직과 노후 준비의 어려움, 부모님의 건강 문제까지 겹치며 생각지 못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임플란트 알아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부모님 임플란트를 알아보거나 본인이 직접 임플란트를 고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과마다 가격 차이가 정말 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네이버에 모두닥을 검색한 뒤 임플란트 무료 견적을 누르면 무료 견적 결과가 30초 안에 카카오톡으로 도착하고 관심 있는 치과에만 연락받는 구조더라고요. 지역을 선택해서 우리 동네 치과 견적을 한자리에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어요. 같은 임플란트인데도 비교하지 않으면 최대 149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백내장 수술도 무료로 견적 비교가 가능하고 눈 한 개 기준 최대 약 111만 원까지 저렴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혹은 백내장 수술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5살 김선영입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고 아들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며 딸은 대학 4학년이에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평범하고 무난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처음에는 몇 년만 쉬었다가 다시 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둘 커가고 학원 보내고 밥 챙기고 시험 기간 챙기다 보니 어느새 30년이 흘러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전업주부는 편하지 않냐고들 말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아이들 밥을 챙기고 냉장고 정리를 하고 매일 아침 환기를 시킨 뒤 거실 바닥까지 반짝반짝 닦는 일. 별건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이 제 하루였고 나름 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특히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남편도 가끔 친구들을 데려와서는 우리 집은 집사람이 워낙 깔끔해서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괜히 뿌듯했어요. 얼마 전에도 평소처럼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양파랑 감자 몇 개를 사고 계산대로 가는데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선영아, 돌아봤더니 고등학교 동창 정이었습니다. 어머, 정이야.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반가운 마음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거의 10년 만이었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버티다 보니 어느덧 본부장급이 되었고 이제는 후배들을 챙기는 위치가 되었다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정희는 세련된 니트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스마트워치가 있었고 가방 옆에는 회사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신감 있어 보였죠. 애들 다 키우니까 이제는 내 시간이 좀 생기더라. 요즘은 퇴근하고 필라테스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그래. 정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다니느라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티길 잘한 것 같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묘했습니다. 부럽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괜히 제 삶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있는 중년 여자, 편한 슬리퍼, 염색한 지 오래돼 하얗게 올라온 머리카락, 언제 샀는지도 기억 안 나는 가디건. 순간 낯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였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좀 울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뉴스를 보고 있었고 아들은 방문을 닫은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감자를 넣은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굽고 콩나물을 무쳤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거 고등어 맛있네. 딸도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오늘따라 콩나물 무침 잘 됐다. 그 말이 평소 같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고 남편도 TV를 보다가 잠들었어요. 혼자 식탁에 앉아 그릇을 치우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아무도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가족들도 저를 무시한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이렇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을까? 30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그 역할이 싫었던 적은 없어요. 오히려 가족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김선영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잠들기 전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다가 거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가 주름도 늘었고 예전보다 살도 쪘더군요. 거울 속의 낯선 여자에게 괜히 말을 걸어봤습니다. 김선영, 너 잘 살아온 거 맞지? 그런데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낮에 만났던 정희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 삶은 조금 달라졌을까? 그날 밤은 이상하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일이에요. 아침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죠. 엄마는 평소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선영아, 바쁘지? 아니, 괜찮아, 엄마. 왜? 별건 아니고, 치과 갔는데 또 임플란트를 해야 한대. 엄마는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때일수록 오히려 더 걱정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 그럼 해야지. 얼마 정도 나온대? 아니야, 됐다.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얼마냐니까? 한참 망설이던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금액을 말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턱 막히더군요.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임플란트였어요. 엄마도 나이가 들면서 치아가 하나씩 안 좋아졌고, 그때마다 조금씩 보태드렸습니다. 사실 엄마는 평생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살면서도 용돈 한 번 먼저 달라고 한 적 없는 분이죠.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전화 끊기 전에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안 되면 그냥 빼버리면 되지. 엄마, 무슨 소리야. 나이 먹으니까 별것도 아니더라.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일을 빼고 그냥 살겠다는 게 정말 괜찮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엄마 생각이 났어요. 냉장고에 있는 반찬통을 꺼내다가도 김치찌개를 끓이다가도 계속 계산이 되더군요. 생활비는 얼마 남았지? 이번 달 카드값은? 애들 용돈은? 그러다가 저녁 먹을 때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엄마가 또 임플란트를 해야 한대. 남편은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그래? 비용이 좀 많이 나오네. 남편은 가만히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꼭 지금 해야 하는 거야? 그럼 치과에서 더 미루면 안 된다고 했대. 남편은 한숨을 한 번 쉬더니 말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해드렸잖아. 이번엔 자기 언니한테 한번 말해보면 안 될까? 우리도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살아온 사람이고 평생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생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도 너무 서운했습니다. 마치 친정엄마 일이 제 개인적인 사치처럼 느껴진 것 같았거든요. 괜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알겠어. 이번엔 언니랑 얘기해볼게. 남편은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사실 언니한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형부가 몇 달 전 회사를 그만두고 아직 새 직장을 못 구한 상황이었거든요. 언니 혹시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괜히 전화했다가 언니 마음만 무겁게 할 것 같더군요. 결국 혼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뒤 조용히 통장을 꺼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명절 때 남은 돈, 친정엄마가 용돈이라며 주신 돈, 시장 다녀오면서 조금씩 아껴 모은 돈, 그렇게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었죠.
통장을 보니 괜히 웃음이 나더군요. 채워지면 무너지고 또 채워지면 다시 없어지고 제 비상금은 늘 그랬습니다. ATM 앞에 서서 이체 버튼을 누르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엄마를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당당하지 못할까? 왜 나는 남편 눈치를 봐야 할까? 왜 엄마 병원비 하나도 시원하게 못 해드릴까?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났던 정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희가 웃으며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부모님 용돈 정도는 내가 넉넉히 해드려. 일하니까 이거 하나는 좋더라.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도 회사를 계속 다녔다면 어땠을까? 나도 내 이름으로 월급을 받았다면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보다 든든한 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녁에 통장 정리를 하다가 잔액을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살다 보면 큰돈 들어갈 일은 꼭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돈 걱정은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돈은 항상 부족할까요? 왜 예상치 못한 일은 늘 한꺼번에 찾아오는 걸까요?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 걱정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걸까요? 통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내일 반찬거리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엄마 임플란트 비용을 도움드리고 한시름 놓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 사는 게 참 신기하죠.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걱정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날은 평소보다 남편 퇴근이 늦었습니다.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나왔어 하며 큰 소리로 들어오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신발 벗는 소리조차 조용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앉는데 얼굴이 유난히 지쳐 보였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일이 좀 많았어. 짧게 대답하고는 넥타이만 느슨하게 풀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회사 얘기를 조금씩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는데도 밥숟가락만 만지작거릴 뿐 입맛이 없는지 반찬에도 손이 잘 가지 않았어요. 어디 아파? 아니,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 그렇게 말하는데 별일이 있다는 걸 30년 산 아내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식탁에 앉아있던 저를 보더니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더라고요. 회사에서 희망퇴직 얘기가 나왔어.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은 아니지? 남편은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나도 포함됐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퇴직이라는 단어가 아직은 남의 일처럼 느껴졌거든요. 남편은 괜찮은 척 웃으며 말했어요. 뭐, 언젠가는 나올 회사였잖아. 요즘 세상에 평생 직장이 어딨어. 괜찮아. 그런데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꺼냈어요. 평소 술을 즐기는 사람도 아닌데 혼자 한 잔씩 따라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보다 진급 늦은 놈도 살아남았더라. 나도 이제 끝인가 봐. 저는 괜히 웃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직 젊은데. 58이 젊어. 밖에 나가봐. 이 나이 받아주는 데가 어디 있다고.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가족 걱정은 혼자 짊어지고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어깨가 유난히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TV를 보다가도 멍하니 앉아있고 주말이면 등산 가자고 먼저 나서던 사람인데 집에만 있더군요.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혹시 TV를 켜놓고 잠들었나 싶어 나가봤더니 남편이 식탁에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휴대폰 계산기를 켜놓고 무언가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예상금액, 대출 잔액, 생활비, 적금, 숫자를 적었다 지웠다 반복하는 모습이 왜 그렇게 작아 보이던지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앉아? 남편은 놀라며 급하게 휴대폰과 공책을 덮더군요. 그냥 걱정돼? 한참 침묵하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애들 아직 자리도 못 잡았는데 괜찮을까?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집안 걱정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취업 준비 중인 아들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이 없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괜히 작은 말에도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딸은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대학원 진학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 대학원 가면 안 될까?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거든. 딸은 설레는 얼굴이었지만 저는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좋은 기회면 생각해 봐야지. 웃으며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남편 일도 그렇고 아들은 아직 취업 전이고 친정엄마 건강도 걱정이고 시어머니 혈압약도 늘렸다고 하시고 왜 나이가 들수록 부모 걱정은 끝이 없는 걸까요? 젊을 때는 아이들만 키우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55이 되어 보니 자식 걱정은 계속되고 부모님 걱정도 더 커지더군요. 준비되지 않은 저의 노후는 당연하고요. 어느 날 혼자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저렇게 해맑은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미래가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한 걸까요? 예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햇살처럼 잔잔한 일상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햇살이 비치는 날에도 어느새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지고 있더군요. 그날 밤 잠든 남편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우리만 이렇게 힘든 걸까? 아니면 원래 인생이라는 게 햇살만 비추는 날보다 구름 낀 날이 더 많은 걸까요? 저는 처음으로 다가올 시간이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희망퇴직 이야기가 나온 뒤로 집안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누가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다들 말수가 줄어들었죠. 그런 와중에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직금 정산표를 받아왔어요. 저는 혼자 조용히 펼쳐봤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좀 더 적더군요. 이 돈이면 괜찮겠지. 막연하게 생각했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집 대출 일부를 갚고 생활비를 남겨놓고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니 생각보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너무 욕심일까요?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면접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워 보이길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물었어요. 어땠어? 그냥 이번에는 잘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 잠시 후 저녁을 먹다가 제가 또 괜한 말을 꺼냈습니다. 현수야,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조금 낮춰보는 것도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아들이 젓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엄마, 나도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잖아.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내가 놀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순간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한참 동안 식탁만 바라봤어요. 잠시 후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도 속상해서 그러는 거야. 당신도 너무 마음 쓰지 마.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며칠 뒤에는 딸이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왔어요. 엄마, 응? 나 대학원 가면 안 될까?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다며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설레는 얼굴로 이야기하는 딸을 보는데 차마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웃으며 말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
혼자 식탁에 앉아 공책을 꺼냈습니다. 남은 적금, 생활비, 간간히 들어가는 친정엄마 병원비, 시댁에 보내드리는 용돈, 딸 등록금, 아들 취업 준비 비용,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다 보니 계산기 숫자가 점점 커졌습니다.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을까? 누구 하나 탓할 사람은 없었어요. 남편도 열심히 살았고 아이들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신 것도 누구 잘못이 아니죠.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점점 쪼그라드는 걸까요? 며칠 뒤 기분 전환이나 할 겸 동네 산책을 하다가 문화센터 앞 게시판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린이 베이킹 강사 모집.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55인데 누가 날 써준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자꾸 그 종이가 생각났어요. 밀가루 냄새를 맡으며 쿠키를 굽고 아이들 생일 케이크를 만들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가족들 먹을 것만 만들었지 누군가에게 배우라고 가르쳐 본 적은 없는데 말이죠.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괜히 쑥스러운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응? 나도 한번 일 해볼까? 남편은 TV를 보다가 저를 쳐다보니 웃었습니다. 당신 쿠키 잘 만들잖아. 한번 해봐. 뭐든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30년 동안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김선영이라는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말이죠. 솔직히 처음에는 괜한 용기를 냈나 싶었어요. 문화센터 보조 강사 일을 시작하면서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첫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자신감보다 한숨이 더 크게 나왔죠. 아이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신이 없었습니다. 반죽은 여기저기 묻고 한 아이는 울고 다른 아이는 친구와 싸우고 저는 우왕좌왕하기만 했어요. 수업이 끝난 뒤 한 학부모가 웃으며 묻더군요. 선생님, 처음이세요? 네, 많이 부족하죠? 웃으며 대답했지만 집에 오는 길에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괜히 시작했나? 역시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날 저녁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힘들면 안 해도 돼. 아니야, 한 번만 더 해볼래. 괜한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리고 일주일 뒤 수업이 끝나갈 무렵 한 여자아이가 제 앞에 와서 조그만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어? 저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쿠키 만들기 너무 재밌어요. 해맑게 웃는 아이 얼굴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기다려주고 제 이름을 불러주는 기분 말이죠. 한편 아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째 대기업만 바라보며 취업 준비를 하던 아이였어요. 처음에는 중소기업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표정이 굳어졌죠. 엄마, 나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 데나 갈 수는 없잖아. 그랬던 아이가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응? 나 눈높이 좀 낮추려고. 왜? 나도 이제 현실을 봐야 할 것 같아. 일단 회사에 들어가서 배우면서 천천히 가야지. 괜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이 작은 중소기업에 합격했다며 수줍게 웃더군요. 엄마, 큰 회사는 아니야. 그래도 나 이제 출근해. 저는 그날 아들 얼굴에서 오랜만에 웃음을 봤어요. 한동안 잊고 지냈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딸 역시 변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추천으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던 아이였죠. 어느 날 제 방에 들어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원은 조금 미룰까 봐. 왜? 공부는 나중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세상 구경 좀 해보고 싶어. 돈도 벌어보고. 얼마 후 딸은 중견기업 인턴에 합격했습니다. 첫 출근 전날
새로 산 블라우스를 침대에 펼쳐놓고 몇 번이나 거울을 보더라고요. 엄마, 응? 나 떨려. 잘할 수 있겠지?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55의 신입인데 뭐.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네. 우리 둘 다 신입이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도 재취업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는 교육받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자격증 책도 펼쳐보곤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잘 풀린 건 아니었어요. 아들은 회사 생활이 힘들다며 한숨을 쉬었고, 딸은 인턴 생활이 어렵다며 울기도 했죠. 저 역시 첫 월급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돈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은 좋았어요. 금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괜히 뿌듯했죠. 어느 저녁, 오랜만에 네 식구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남편은 재취업 교육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아들은 회사에서 실수한 이야기를 하며 웃었어요. 딸은 인턴 생활이 힘들지만 나름 재미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아이들 이야기와 수업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더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노후 걱정도 여전했고, 돈 걱정도 여전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예전보다 웃는 날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행복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다시 살아갈 힘을 잃지 않는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때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몇 달이 흘렀어요. 엄마는 임플란트 치료를 잘 마치셨고, 이제는 예전보다 밥도 잘 드신다고 전화할 때마다 웃으며 말씀하시죠. 남편도 우여곡절 끝에 계약직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회사도 아니고 월급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아침마다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면 괜히 안심이 됩니다. 여보, 도시락 챙겼어? 어, 오늘 늦어? 아마 조금? 평범한 대화인데도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은 알겠더군요. 아들도 회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어요. 얼마 전 월급을 받고 들어오더니 치킨 한 마리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왜? 오늘은 내가 쏠게. 사실 치킨 한 마리가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월급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몇 년 동안 힘들어하던 아이가 자기 힘으로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딸도 여전히 인턴 생활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가끔 퇴근하고 들어와 소파에 누워 투덜거리죠. 엄마,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 상사 눈치 보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조그만 핸드크림 하나를 건네더군요. 엄마, 응? 회사 근처에서 샀어. 별건 아닌데 엄마 생각나서. 작은 선물 하나였는데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역시 방학 동안 늘봄학교 아이들과 베이킹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만든 엉성한 쿠키를 들고 깔깔 웃는 모습을 보면 저도 따라 웃게 되더군요.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고 저녁 준비만 했을 텐데 요즘은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고 어떤 쿠키를 만들까 고민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거창한 성공은 없어요.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누군가 부러워할 만한 삶도 아니죠. 가끔 TV를 틀면 누군가는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었다고 하고 유튜브를 보면 건물주가 됐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넘쳐나죠. 예전에는 그런 걸 보면 괜히 제 삶이 초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늘 빠듯할까? 왜 우리 집은 평범하게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살아보니 현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병원비가 나가고, 퇴직을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속상해하고 돈 때문에 한숨 쉬는 날들이 더 많더군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사이사이에는 웃는 날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며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는 날, 아들이 사온 치킨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던 저녁, 딸이 건네준 작은 핸드크림, 아이들과 만들던 쿠키 냄새,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인생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비가 내리다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비치더군요. 문득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 살아보니 인생이 꼭 날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65일 내내 햇살만 비추는 날은 없어요. 흐린 날도 있고, 비가 쏟아지는 날도 있고, 앞이 안 보일 만큼 캄캄한 날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비가 영원히 내리지는 않더군요. 비가 그치면 또 햇살이 비치고, 햇살이 너무 뜨거우면 어느새 그늘이 생기듯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365일 내내 햇살만 비추는 삶은 없어. 하지만 흐린 날이 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흐린 건 아니더라. 오늘도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녁을 준비하고 가족들 안부를 묻고 내일 수업 준비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마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이어지겠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평범한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인생이라는 걸 말입니다. 별것 없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낸 많은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